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법한 혹은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시어머니에게 조수석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맞고 살든지 아니면 참든지 하라는 그 말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화를 걸어 시댁인 강씨 집안과의 모든 사업 협력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제 이름은 임서연. 올해 28입니다. 강민호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죠. 이야기는 어느 주말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침 식사를 막 끝냈을 때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소파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며 동대문 원단 시장에 가서 면 원단을 좀 끊어와야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 옷을 지어주겠다며 시중에서 파는 옷감은 통기성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 강민호는 고개를 돌려 제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너 오전엔 별일 없지. 차로 엄마 좀 시장에 모셔다 드려. 거긴 주차하기도 불편하니까 운전 잘하는 네가 다녀와. 저는 식탁을 치우며 설거지를 하던 중이라 얼떨결에 그러겠노라 대답했죠.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 차는 결혼 전 제가 번 돈으로 전액 현금을 주고 산 제 명의의 차였습니다. 꽤 비싼 차였고 제가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죠. 강민호도 면허는 있었지만 기사가 있는데 굳이 자기가 왜 운전하느냐며 핸들을 잡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차를 아파트 현관 앞으로 대령했습니다. 강민호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우더군요. 저는 당연히 운전석에 앉고 조수석에는 제 짐을 두었으니 시어머니가 뒷좌석에 앉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운전자가 짐을 조수석에 두는 건 편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전벨트를 매기도 전에 뒷좌석에 앉은 시어머니가 제 의자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예, 서연아, 내려서 자리 좀 바꾸자. 내가 앞에 앉아야겠다. 저는 잠시 멍해져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조수석에 제 가방이랑 물병, 사과 같은 게 있어서요. 이따 써야 할 것들이라 뒷좌석이 더 넓고 편해요. 민호 씨도 뒤에 있으니 챙겨드릴 수 있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짐이 있으면 치우면 될 거 아니냐. 나이든 내가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다리도 못 펴고 가는데 젊은 내가 뒤에 앉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며느리 잘못 들였지. 원. 저도 순간 울컥했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안 비켜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운전할 때 시야 확보를 위해 조수석을 비워두거나 제 물건을 두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평소엔 민호 씨도 이런 걸로 뭐라 한 적 없는데 왜 오늘따라 유난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운전할 때는 조수석 짐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위험해서 그래요. 뒷좌석이 훨씬 안전하고 넓어서 편하실 거예요. 편하긴 개뿔. 시어머니는 대뜸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데 이 집안에서 네가 상전 노릇하려는 모양인데 어림없다.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게 그리 힘들어? 그러자 강민호도 거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임서연, 적당히 좀 해. 엄마가 앞에 앉고 싶다잖아.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고집을 피워. 너 진짜 융통성 없다. 강민호의 그 말에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집안의 생활비 대부분을 제가 부담했고 강민호의 월급은 자기 용돈 쓰기에도 바빴습니다. 제 돈으로 산 내 차인데 조수석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민호, 효도하는 건 좋은데 이건 아니지. 조수석에 짐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리고 운전할 때 옆이 산만하면 안 된다고. 당신이 뒤에서 어머니 잘 챙겨드리면 되잖아. 핑계 대지 마. 시어머니가 제 코앞에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나 무시하는 거지. 시골 출신이라고
내 아들 차 조수석에도 못 앉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해 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얼굴을 붉혀.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이러시는지. 평소에 원하시는 옷이며 보석, 건강식품까지 다 사드렸는데 고작 조수석 하나 때문에 무시라니요. 저는 억울했지만 화를 억누르며 타협안을 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짐을 트렁크에 옮길 테니 어머니가 앞에 앉으세요. 제가 양보하려던 찰나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됐어. 나 안 간다. 오늘 원단이고 뭐고 안 살 거야. 내가 여기서 꼼짝 않고 앉아서 사람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구경하게 할 거다. 시어머니는 허벅지를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난리를 피우자 강민호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임서연, 너 때문에 엄마 우시잖아. 당장 내려서 자리 비켜. 빨리 안 해? 제가 짐을 옮기겠다고 했는데도 저 난리인데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저도 폭발해서 소리쳤습니다. 강민호, 당신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해. 이게 내 잘못이야? 이성, 이 집안에선 우리 엄마 말이 곧 법이고 이성이야. 강민호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당장 자리 안 비키면 너 이 차 운전할 생각도 하지 마. 이거 내 차야. 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내가 태우고 싶은 사람 태우고 싫으면 안 태워. 그 말을 뱉는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오른쪽 뺨이 불타오르듯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멍하니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때린 겁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가 몸을 앞으로 숙여 제 뺨을 후려친 것이었죠.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귀가 윙윙거리고 얼굴 반쪽이 순식간에 부어올랐습니다. 입가도 얼얼했죠.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모여들었던 이웃들이 강민호가 저를 때리는 장면을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저를 때리자 울음을 뚝 그치고는 입가에 묘한 미소까지 띠더군요. 마치 아들이 대신 복수해줘서 통쾌하다는 듯이요. 분노로 일그러진 강민호의 얼굴과 시어머니의 소인배 같은 표정을 보니 제 안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께도 한 번 맞아본 적 없는 제가 고작 이따위 일로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뺨을 맞다니요. 그 순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혼이다. 이 집안 사람들하고는 끝이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싸늘하게 강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기가 눌렸는지 강민호가 흠칫 뒤로 물러나면서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뭘 봐. 때린 게 뭐. 누가 엄마 화나게 하래? 진작 비켰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죠. 잘했다. 매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배워라. 저는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얼굴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얼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말 섞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분노로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호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머, 세상에 남편이 아내를 때리다니 노인네한테 자리 좀 양보하지 그랬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사 부사장인 장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실장은 제가 직접 발탁한 인재로 일 처리가 확실한 사람이었죠. 통화 연결음이 들리는 동안에도 강민호는 옆에서 누구한테 고자질하려고 전화질이야. 아무도 널 못 도와줄걸. 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침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장 실장님, 지금 즉시 공지 내리세요. 우리 회사와 강식, 로지스, 강씨 집안 사업체 간의 모든 협력을 전면 중단합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계약된 주문건 전부 파기하세요. 그리고 재무팀에 연락해서 강씨 집안이 우리에게 갚아야 할 미수금 전부 오늘 내로 회수 조치하세요.
이런 한 푼도 남김없이요. 제 말이 끝나자 강민호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구경하던 이웃들까지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제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죠. 사태를 파악한 강민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임서연,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우리 집안이 너희 회사랑 엮인 프로젝트가 얼만데 네가 맘대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도 악을 썼습니다. 어디서 쇼를 해? 여자가 회사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감히 우리 사업을 끊어? 꿈 깨라.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모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제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곧 알게 되겠죠. 강민호 씨, 아까 저 때릴 때 아주 위풍당당하던데. 맞거나 참으라고 했죠. 그래요. 저 안 참아요. 하지만 대가는 당신네 집안이 치르게 될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려서 차를 잠근 뒤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강민호가 임서연, 거기 안 서? 해명해. 진짜 계약 끊으면 가만 안 둬.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시어머니는 배은망덕한 년. 우리가 널 며느리로 들인 게 천추의 한이다. 라며 욕을 퍼부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옥신거렸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상쾌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인내와 억울함이 강민호의 손찌검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으니까요. 강씨 집안 사람들은 제가 자기들 없으면 못 살 줄 알았겠죠. 제가 만만한 줄 알았겠죠. 임서연을 건드리면 어떤 꼴이 나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단지 밖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의 힘이었죠. 안 봐도 강민호였습니다. 임서연, 서라니까. 그가 제 옷깃을 잡고 씩씩거렸습니다. 똑바로 말해. 진짜 계약 끊을 거야? 그게 우리 집에 무슨 의미인지 몰라? 저는 어깨를 털어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고 핏대가 서 있었지만 제 눈엔 그저 우스워 보였습니다. 무슨 의미냐고? 저는 그가 잡아당겨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네 집안은 우리 회사 주문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뜻이야. 알아서 돈 벌어 먹고 살라는 뜻이지. 이게 날 때린 대가야. 구경꾼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제 부어오른 얼굴을 본 동네 아주머니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강서방 너무했네. 어떻게 아내를 때려? 서연이가 얼마나 착한데. 고작 조수석 때문에 손찌검을 해. 시어머니도 헐레벌떡 쫓아와 강민호 옆에 서서 침을 튀겼습니다. 착하긴 개뿔. 착한 년이 시어미를 뒷좌석에 처박아. 저건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는 독사 같은 년이야. 너 오늘 계약 끊으면 내가 내 회사 가서 난동 피울 줄 알아라. 가서 맘껏 피우세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회사는 내가 세운 곳이에요. 내가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고 내쫓고 싶으면 내쫓아요. 와서 행패 부리면 경비원 시켜서 끌어낼 거고 망신은 어머니가 당하겠죠. 제 당당한 태도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제가 호락호락한 며느리가 아니란 걸 잠시 잊었나 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회사를 키운 사람입니다. 이 정도 깡도 없었다면 진작 망했겠죠. 강민호는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란 걸 깨닫고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서연아, 홧김에 그러지 마. 우린 부부잖아. 부부끼리 못 풀 일이 어디 있어. 계약은 우리 회사 목숨 줄인 거 알잖아. 끊으면 우리 집 진짜 망해. 저는 조소 가득한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강민호, 날 때릴 땐 우리가 부부라는 생각 안 들었어? 어머니가 날 모함할 땐 여기가 내 집이란 생각 안 들었냐고? 당신이 손을 올린 순간 우리 가정은 이미 끝났어. 난 이런 집구석 필요 없어. 그러고는 다시 한번 장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강식 로지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진행 중이든 계약 완료된 것이든 전부 중단시켰습니다. 법무팀에서 계약 해지 통보서 작성 중이고 곧 발송합니다. 재무팀도 이미 강신의 회계팀에 연락해서 오늘 내로 미수금 전액 상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장 실장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잘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로 우리 협력업체들한테도 다 공지하세요. 앞으로 임서연의 회사와 거래하고 싶으면 강씨 집안과는 거래 끊으라고요. 누구든 강씨네랑 손잡으면 나랑 척지는 걸로 간주한다고 전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장 실장의 대답에 강민호와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부들부들 떨며 손가락질만 해댔습니다. 강민호, 때리든지 참든지 하라며 난 안 참는 쪽을 택했어. 이제 당신들이 대가를 치를 차례야. 당신네 회사가 아버지 능력으로 굴러가는 줄 알았지. 꿈깨. 우리 회사가 주는 주문이랑 내가 뒤에서 봐준 덕분에 겨우 버틴 주제에. 사실 강식로지스는 강민호가 세웠지만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전체 주문의 70% 이상이 제 회사에서 나갔으니 우리가 빠지면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죠. 전곡을 찔린 시어머니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며느리한테 이렇게 당하다니. 나 그냥 확 죽어버릴란다. 그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으려는 신협을 하자 강민호가 말리는 척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 쇼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쇼하지 마세요. 김영자 씨. 여기서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죽을 용기는 있으세요? 아직 아들내미 망하는 꼴도 못 봤고 길바닥에 나앉는 맛도 못 봤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요? 제 말은 비수처럼 시어머니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뚝 그치고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이제야 사태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저 집안 며느리 덕에 호의호식했으면서 저렇게 굴었던 거야? 배은망덕하네. 며느리 덕에 산 주제에 뺨을 때려 수근거리는 소리에 저는 더욱 확신을 얻었습니다. 잘못한 건 그들이니까요.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민호가 따라오려 했지만 제 서늘한 눈빛에 얼어붙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그의 표정을 뒤로하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두 사람의 꼴이 마치 광대 같았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장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봐주지 말고 계획대로 밀어붙여요. 강씨 집안이 나한테 빚진 거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거니까. 장 실장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확실하게 처리할게요. 뺨의 통증 따위는 지난 세월 겪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홧김에 그러다 말겠지. 설마 진짜 끊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택시는 제가 결혼 전에 사둔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온전한 제 재산이었죠. 결혼할 때 강민호가 이 집 팔아서 더 큰 집 사고 명의는 공동으로 하자고 꼬드겼지만 거절했던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반쪽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참기만 하는 강민호 와이프가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 임서연입니다. 집에 들어와 얼음찜질을 하며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보니 모든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영업팀, 재무팀 모두 강식 로지스의 목을 조여가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식 로지스는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죄책감 따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죠. 그들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강민호가 제 오피스텔까지 쫓아왔습니다. 임서연, 나와. 그가 제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미쳤어? 진짜 다 끊으면 어떡해? 우리 가족 다 죽일 셈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죽이긴 누가 죽여? 당신들이 자초한 거야. 나 때릴 땐 가족 생각 안 났어? 소란의 이웃들이 나오자 시어머니가 또 나타나 악을 썼습니다. 적의 시어미를 무시하고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는 년이야.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선수 쳤습니다. 계속 행패 부리면 경찰 부릅니다. 여기 CCTV 다 있어요. 그리고 장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그들이 듣게 했습니다. 강식 로지스 자금줄 다 막혔고 빚 독촉 시작됐습니다. 다른 거래처들도 손절하기 시작했고요. 강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민호, 내가 믿던 그 회사 70%가 내 덕이었어. 내 뺨 때린 값 너희 회사로 치러. 제 말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죽으세요. 아직 파산하는 꼴도 못 봤잖아요. 그들은 결국 쫓겨나듯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그 후로 들려오는 소식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강식 로지스는 자금난으로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고 해고된 직원들은 퇴직금을 달라며 시위했습니다. 강태석 시아버지, 은 사무실에 숨어 나오지도 못했죠. 강민호는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서로 내 탓이라며 헐뜯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짐을 챙기러 예전 신혼집에 갔습니다. 그들이 없을 시간을 골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 제 옷과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강민호가 사준 거라곤 싸구려 스웨터 한 장뿐. 나머지는 다 제가 번 돈으로 산 명품들이었습니다. 제 물건만 챙겨 나오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도둑질하러 왔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내 물건 챙기러 왔어요. 당신네 거엔 손대기 싫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대꾸하자 그녀가 달려들며 짐 가방을 뺏으려 했습니다. 못 가져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다 우리 거야.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미리 불러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제 짐만 옮겨주세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이 여자가 도둑이에요. 라며 난동을 부렸지만 제가 집 문서와 물품 목록을 보여주자 직원들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아이고 며느리 짐까지 뺏으려 드네. 추하다 추해. 라며 손가락질하자 시어머니는 결국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짐을 다 싣고 떠나는 길. 저는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부모님께 전화해 이혼 사실을 알리자. 부모님은 잘했다. 속 썩이는 놈이랑 사느니 혼자가 낫다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너 진짜 짐 다 뺐어? 진짜 이혼할 거야?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뺨 때린 순간 끝났다고 했잖아.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이나 찍어.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오피스텔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강씨 일가 3명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머리에 꾀죄죄한 옷차림. 그 잘난 척하던 시아버지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강민호는 노숙자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문 좀 열어다오. 우리가 잘못했다. 시아버지가 애원했고 강민호도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며 빌었습니다. 이제 와서 벼랑 끝에 몰리니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무릎까지 꿇고 비는 그들의 모습에 역겨움만 올라왔습니다. 쇼하지 마세요.
당신들 회사 망한 건 당신들 탓이에요.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제가 냉정하게 나오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독한 년, 천벌받을 거야. 라며 저주를 퍼부었고 강민호는 너 죽고 나 죽자 며 문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112에 신고했습니다. 전 남편이 찾아와서 문을 부수고 협박하고 있어요. 경찰이 온다는 소리에 강민호는 도망쳤지만 결국 잡혀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 씨 집안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집과 차를 팔아도 빚의 반도 못 갚았고 빚쟁이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쳐 강태석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영상이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빚쟁이들에게 떠밀려 넘어지고 우는 모습도 찍혔죠. 얼마 후 저는 차를 타고 가다 길거리에서 그들을 목격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짐 보따리를 든 채 거리를 배회하는 세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강식 로지스 사장 아니야? 망해서 길거리에 나 앉았대. 아들놈이 아내 때려서 적골 났다며 라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그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더군요. 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며 통쾌함과 동시에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인과응보.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차를 몰고 그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은 이제 완벽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를 위해,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빛나는 임서연으로 말이죠.